안녕하십니까. 마산 차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법무사는 전에 한번 이제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와 이제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에서 갈리게 되는데 바로 소송 대리권의 존부입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이 있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변호사는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사건 전체를 수임을 해서 끌고 가는 건데 법무사는 매 건 법원에 제출하는 그 서류 건건이 수임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나서는 거기 때문에 법정에 의뢰인 대신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이제 이런 대리권이 없으니까 법정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TV나 드라마, 영화에 보면은 법무사가 막 재판정 가서 재판장이 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대리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의뢰인께서 재판정은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송에서 그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게 민사소송법 272조와 같이 뭐 서면 심리주의를 천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본안 소송에서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 사실에 맞춰서 소장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답변서란 걸 보냅니다. 그럼 그 답변서에서 다툴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또 준비서면이란 걸 보내요. 그럼 우리 준비서면에서 다툴 게 또 있다. 그럼 또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서면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법률 요건 사실과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충분한 다툼이 일어나고 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리고 변론을 거쳐서 선고기일이 잡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변론기일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TV나 영화에서 보는 뭐 재판장님이 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러신 화살을 막 들고 이런 리드미컬한, 정말 리드미컬하고 뭐 드라마틱한 액션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변론기일에 가셔봐야 판사님께서 뭐 그냥 그동안 보내왔던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미흡한 내용이라든지 사실관계 확인하시는 정도고, 예전에는 뭐 변론기일 가서 몇 월 며칠자 준비서면으로 진술을 대처합니다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보통 가서 그냥 멍하게 앉아 있다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판사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보내주는 서류를 가지고 충분히 다투면 되는데, 굳이 변론기일에 불러서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물어보고 나중에 그 속기사들 보고 속기록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검토해,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가 아닌가 검토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상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큰 차이점은 없다. 그리고 이제 소송 대리권을 오히려 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도 아주 간혹가다 한 번씩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송을 맡게 되면 전자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송달이 저한테 오고 제가 그걸 검토해서 또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법무사처럼 이게 서류만 써주고 접수는 의뢰인 보고 직접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제 사건 자체가 소가가 얼마, 그러니까 수임료가 얼마 안 되는 사건, 즉 아주 소액 사건들 그런 거인 경우나, 또는 너무 먼 지방에 있는 데서 이제 그 소송 관할이 너무 먼 지방에 있으면 아무래도 변호사님들은 소송을 수임하면은 직접 재판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멀면은 사실 받은 돈도 없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대행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절대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변호사든 법무사든 어차피 서류를 작성, 제출,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소송 대리권의 존부만 차이가 있다, 소송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낙 또 변호사 자격증이 슈퍼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우리 법무사 업무 영역을 다 하시면서도 또 다른 뭐 세무나 노무 영역까지 지금 이제 업무를 하실 수는 있죠. 물론 이제 유사직역하고 간에 다툼이 지금 유사직역의 그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이 해석 문제로 인해서 유사 자격증
직역들과 유사 직역 간의 이제 다툼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거나 법무사와 변호사는 거의 업무 영역이 동일하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고 이제 단지 소송 대리권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역에 따른 뭐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 건 있으세요. 수험생 레벨에서는 뭐 법무사 시험이든 사법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수험생 레벨에서 전문성을 따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바짝 공부하고 나신 분들은 기본은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정해드려야 돼요. 사법연수원은 2년 동안 공부하다 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수업 레벨에서는 전문성을 탓하기가 전문성을 나누기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이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세요. 또 법무사와 변호사가 공생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절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대립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은 거의 공생관계에 가깝거든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왜 그런 말을 못하냐면은 어차피 사건의 승패는 거의 그 사건의 성질에 달려 있어요. 그 사건 자체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변호사와 법무사가 붙었는데 변호사가 무조건 이긴다면 사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긴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사건의 이제 그 성질에 따라서 승패가 보통은 많이 갈리고요. 물론 정말 질 것 같은 사건도 이기고 그 다음에 정말 애매모호한 사건도 승소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직역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이자 역량의 차이인 겁니다. 저는 사실 법무사 공부를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왜냐면 법무사 학원이 다 서울에만 있어요. 근데 저는 마산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밤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학원이란 걸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학원 다니는 이제 동기들 말 들어보면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거 안 해봤죠. 저는 책만 봤으니까. 그랬던 제가 법무사를 개업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험 생활할 때도 안 하던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소송이란 거는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승소 확률이 높다든지 이런 승소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재판 소송 기술 같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역량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단순히 직역으로만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런 거죠. 이제 권투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하고 킥복싱을 뭐 전문적으로 하신 분하고 싸웠단 말이죠. 입식 타격 룰로 싸웠어요.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기나요? 싸움 잘하시는 분이 이기세요. 그냥 천부적으로 싸움을 잘하고 깡 좋으신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법무사 쟤네들은 이게 주먹밖에 못 쓰지만 변호사는 발차기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충분히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충분히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시면은 직역 간의 차이 이런 말씀은 조금 접어두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제가 표현한 방식에 제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표현한 방식에 있어서 잘못됐다면 그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겠지만 직역에 따른 전문성의 차이를 논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소송 전문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인정해 드릴 수가 없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필드에서 만나자는 얘기 말고는 제가 필드에서 만납시다라는 말고는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뭐 재판에서 충분히 뭐 이기시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뭐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 사이에는 그렇게까지 뭐 다툼은 없는데 오히려 수험생이나 일반인 분들이 그런 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조금 민감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업무 영역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동일합니다. 다만 집중하는 업무는 조금씩 다르다는 건 그런 건 있어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분들은 본안 소송에 조금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법무사는 소송하기 앞서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보존처분이라고 합니다. 소송한 이후에 하는 강제 집행 부분, 이런 것까지 법무사는 다 하기 때문에, 즉 제가 업을 하면서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거 재판 이겨왔는데 집행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나 다른 변호사 사무실, 다른 그 법무법인에서 재판 이겼으니까 이거 갖고 집행해 주세요 하고 가져오신 분들은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집중하는 영역은 조금씩 다르다. 법무사는 이제 그 소송 이외 영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특히 법무사 하면 등기를 먼저 떠올리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송이 약해 보이실 수는 있으나 꼭 그게 지역 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고요. 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마산창원 소송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박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